도대체 인도 공군의 망신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41년을 공들인 테자스 전투기가 추락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번에는 미그-29가 추락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도 공군의 전술적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도 공군의 전투기 추락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모습인데요. 인도의 미그-29 추락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불타는 전투기 잔해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도 공군에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후 기체의 지속 운용, 정비 및 유지 보수 문제, 훈련 및 운영 절차의 미비 등 모든 요소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공군을 보유한 것이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는 2024년 GFP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은 이러한 순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만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비행만 하면 추락하기 바쁜 인도 공군의 흑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와 함께 매년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치로 보여지는 군사력 순위나 국방 예산과 달리 인도군은 여전히 각종 사건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분야는 더욱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훈련 참가를 위해 정기 비행을 진행하던 미그-29가 추락하는 사고마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투기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인도는 또 한 번 전투기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인도는 2021년에 대규모로 전투 편제를 개선하며 공군 체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2024년에만 테자스 전투기와 미그-29가 연달아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요. 인도는 1986년부터 소련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미그-29를 도입한 이래 전자장비와 무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수호이-30과 라파를 도입하며 신형 기체를 보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넘는 미그-29는 아직도 인도 공군의 주요한 전력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미그-29가 정기 비행 도중에 추락했다는 것은 인도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전력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인도 공군의 잦은 전투기 추락 사고는 미그-29에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시기와 기종에 상관없이 매년 여러 차례의 전투기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24년 3월에는 인도가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던 테자스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신을 당했으며 2023년 5월에는 미그-21 전투기가 민가로 추락하며 3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수호이-30과 미라주-2000이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한 명의 조종사가 사망한 사례도 있으며 이 밖에도 2021년에는 3건 이상의 미그-21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투기 기종만 살펴봐도 테자스, 미그-29, 수호이-30, 미라주-2000, 미그-21 등 라파를 제외하면 인도 공군에서 운용하는 거의 모든 전투기가 추락 사고를 경험한 셈인데요. 훈련 과정에서 조종사 미숙이나 기체 이상으로 인해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인도의 전투기 사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인도 공군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노후 기체를 지속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그-21은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간 기체로서 21세기에 활용할 만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미그-29 역시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기체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아무리 성능 개량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체 노후화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기체는 점점 노후되고 있는데 부품 수급과 정비 기술은 미흡하니 자연스럽게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 공군은 정비 및 유지 보수 과정이 매우 어려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그기처럼 노후화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렵고 기체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기체의 종류와 생산국이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것도 인도 공군의 전투기 정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호이-30과 미그-29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전투기지만 테자스는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이며 라팔과 미라주 2000은 프랑스에서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즉 여러 기체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수급하고 정비, 인력과 시설, 예산을 따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투기 이외에도 무기 체계를 최대한 단일화하거나 표준 규격, 호환성 등을 신경 쓰는 이유는 이러한 정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지만 인도 공군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전투기 정비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정비를 확실하게 받지 못한 전투기들은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 양성과 훈련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도 인도 공군의 사고를 늘리고 있는 요소입니다. 인도 공군은 매년 수백 명의 신입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단시간에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또한 다수의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관과 훈련 장비가 갖춰져야만 하는데 인도 공군은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종사의 숫자는 많을지언정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조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조종사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숙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체와 미숙한 조종사가 결합하니 사고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투기 기체가 다양하다 보니 각각의 전투기 특성에 맞는 조종사를 따로 양성해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인도 공군의 총체적 난국은 테자스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도가 테자스 전투기를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테자스 전투기는 노후화된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연구 개발에 돌입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실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전설의 전투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그-21은 퇴역을 하고 싶어도 퇴역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2025년이 지나야 퇴역할 예정인 미그-21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테자스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인도는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뛰어난 기체를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국 기술력으로 주력 전투기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전투기 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고 기체 정비와 조종사 양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로서도 당연히 테자스를 시작으로 원대한 전투기 개발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테자스조차 실전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후속 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주먹구구식으로 메우려다 보니 러시아제 수호이-30과 프랑스제 라팔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 공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데요. 한국은 인도가 테자스 전투기를 개발하던 것과 비슷한 시점에서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T-50을 음속이 아닌 초음속 기체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연구개발진은 T-50을 시작으로 경전투기 개량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초음속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T-50을 아음속기로 개발하게 되면 향후 별도의 초음속기 개발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란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T-50을 시작으로 FA-50과 KF-21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4.5세대급 전투기를 모두 제작한 나라가 되었으며 조종사 양성 역시 T-50을 활용한 기초훈련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양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T-50이 인도의 테자스처럼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개발을 이어가며 실패했다면 한국도 여전히 노후화된 전투기를 운용하며 공군 조종사들의 목숨이 위협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와 달리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KF-21은 향후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까지 예정되어 있어 한국과 인도 공군의 위상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자신들의 테자스 전투기가 FA-50보다 더 우월한 전투기라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정작 자신들의 전투기는 비행만 하면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이러한 인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영공을 수호할 새로운 전투기들의 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0일 하늘의 아준 테자스 영상입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인도는 수십 년간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는 허술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개발한 아준 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9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가 3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전차입니다. 개발 기간만 놓고 보면 세계 최장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E1, K1A2의 성능 개량 모델을 거쳐 K2 흑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인도의 뚝심이 참으로 대단한데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여 개발한 아준 전차는 각종 고장과 성능 저하로 75%에 육박하는 물량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방산의 처참한 실패는 아준 전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준 전차와 쌍벽을 이루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자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노후화된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전투기 사업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개발하여 노후화된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테자스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체급이 더 큰 전투기까지 연달아 개발하여 자국의 공군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희망찬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 1983년에 시작한 테자스 개발은 1986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탐색 개발에만 장장 4년이란 시간을 소모하면서 1990년에 간신히 기본 형상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설계를 완성했음에도 인도는 2001년에 간신히 테자스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이한 인도는 테자스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산도 부족했으며 비행 제어 체계와 동체 구조물 등을 설계할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시제기 생산, 초도 비행까지 11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것인데요. FA-50의 모체인 T-50이 2000년에 설계안 검토를 마친 이후 2001년에 시제기 출고, 2002년에 초도 비행, 2003년에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설계에서 초도 비행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인도의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초도 비행과 초음속 돌파까지는 인도가 어떻게든 해내긴 했으나 테자스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테자스는 2001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13년이 지난 2014년에 최종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F404 엔진은 한국의 FA-50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는 엔진이지만 인도는 이 엔진을 채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으며 다수의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변덕을 거듭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도가 테자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기 목표는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이라는 초고난도의 물건을 개발하는데 인도가 잡은 개발 기간은 겨우 7년, 투자한 예산은 현재 환율과 물가를 기준으로 1,30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15% 정도 더 강력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하는데 지금부터 15년의 개발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인도가 얼마나 엔진 개발을 얕잡아 봤는지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들여온 F404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충수까지 두었는데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전력 공백을 메울 전투기를 임시로 도입하면서 다소와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가 소련에게서 미그-29를 도입하면서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인도는 그렇게 엔진 개발에 기술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이 되어 돌고 돌아 다시 F404 엔진을 선택하였지만 18년의 세월을 벌인 인도에게 남은 것은 7배 이상 폭등한 엔진 가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공군조차도 차마 자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죽일 수 없어
테자스를 구매는 하되 최소한의 생산 라인과 연구 개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선택하고 그 이상의 대량 도입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국 공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구매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개발된 테자스를 두고 인도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는 이전부터 FA-50보다 테자스가 더욱 뛰어난 전투기라 주장하며 FA-50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테자스 대신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를 상대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그만하라고 지적할 정도로 인도는 꾸준히 테자스의 성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성능을 살펴보면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나은 성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도가 테자스의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FA-50, JF-17 같은 경전투기와 달리 자신들은 주력 전투기로 테자스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FA-50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주장대로 FA-50이 그저 훈련기를 개조한 수준의 경전투기라면 테자스가 더 많은 무장 탑재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무장 탑재량은 FA-50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도 수치상으로는 테자스가 한 개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타겟팅 포드 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포인트의 개수도 사실상 동일한 7개로 인도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성능 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자스는 마하 1.6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FA-50은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동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F404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기동성에 유리한 델타익 구조를 채택하고도 FA-50과 동급 수준의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테자스의 성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게다가 FA-50이 더욱 놀라운 것은 테자스보다 우월한 추중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대비 중량비의 줄임말로서 추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투기의 기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유명한 F-22 랩터는 1.25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으며 F-16처럼 기동성이 우수한 주력 전투기들은 대체로 1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FA-50은 주력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0.96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지만 동급의 경전투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반면 테자스는 인도가 자랑하는 것과 달리 0.91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 FA-50보다 떨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테자스가 주력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1이 넘는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FA-50보다 추중비가 떨어져 낮은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능 재원을 종합하였을 때 테자스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수출 시장에서 FA-50에게 밀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인도의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테자스 마크2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FA-50에 이어 KF-21마저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 방산의 추가적인 삽질이 이어진다면 한국에는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착각 속에서 아준과 테자스를 개발하는데 도합 70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테자스보다 뒤늦게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인도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인도를 누르는 한국산 전투기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